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식시장이 험난했죠. 삼성전자와 대형주들이 그나마 상승을 해서 하락폭이 커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는 급락이 굉장히 많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청약을 시작한 영창케미칼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1일차 결과를 보면서 내일 예상을 해보고요. 유틸렉스라는 종목이 실권주가 약 120억 원 규모로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유틸렉스 실권주 정보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은 6월에 청약했던 종목들입니다. 청약 참여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저번 주 청약했던 코난 테크놀로지는 약 20만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영창케미칼은 1일차 청약에 22,700계좌가 참여를 했는데요. 앞서 보셨던 종목들보다 1일차 참여 계좌 수가 훨씬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일 청약을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15만 계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코난보다 약 5만 계좌 줄어드는 걸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균등으로는 1인당 2주 정도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비례 배정 볼 텐데요. 영창케미칼은 오늘 일반 경쟁률이 20대 1이었고요. 증거금은 약 1,100억 원이었는데요. 저번 주 청약했던 코난보다 약 5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코난보다는 7천억 원 줄어든 4.5조 원 정도 청약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일반 경쟁률은 800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창케미칼 비례 경쟁률은 1600대 1을 예상을 했는데요. 일반 청약 한도인 3만 주 청약한다면 비례 배정으로는 19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창케미칼의 청약 최소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이 93,000원 필요하죠. 청약 단위를 보면 1000주부터 만주까지는 단위가 500주이고 만주부터 2만주까지는 단위가 1000주입니다. 그리고 2만주 초과한다면 청약 단위는 2000주가 되는데요. 청약 단위를 잘 살피고 이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장일 주가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영창케미칼 청약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웰컴저축은행 직장인 통장이 금리를 3% 주면서 여기를 파킹 통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토스는 1억 원이고 웰컴은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현존하고 있는 파킹 통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통장이 웰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웰컴 기준 금리 3%로 계산을 해볼게요. 만주를 청약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만주 청약하려면 증거금이 9,300만 원 필요한데요. 9,300만 원의 이틀 이자는 약 13,000원이 됩니다. 금리 3% 기준인데요. 소득세 15.4%는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죠. 그래서 영창케미칼을 만주 청약하신다면 기회비용은 15,0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예상했던 경쟁률로 마감을 한다면 만주 청약했을 때 비례로 6주, 균등으로 2주, 그래서 8주 정도 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공모가가 18,600원이고 주당 2,000원이 상승한 26,600원에서 매도를 한다면 8주 매도 차익은 16,000원이 되죠. 그럼 기회비용보다 약간 더 수익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번 영창케미칼이 상장일 주가가 26,600원보다 더 높을 것이다 생각이 된다면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26,600원까지 가기 힘들겠는데 생각이 된다면 청약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균등 청약만 하시더라도 2주 정도 배정받아서 수수료 2,000원 생각을 해보면 26,6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보이니까요. 균등 청약만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틸렉스 실권주 정보 보겠습니다. 유틸렉스는 바이오 종목인데요. 항체 치료제나 T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파이프라인은 3개인데요. 그중 하나는 임상 1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보니 당장 기술 이전이 가능한 수준의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가지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연구개발과 임상비용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상장했을 때 공모 자금을 거의 다 사용을 하다 보니 이번 유상증자로 다시 한 번 더 연구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172%, 부채 비율은 65%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돈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유상증자로 자금을 만들어 두기 위함이다 라고 보입니다.
손익은 계속 적자인데요. 유틸렉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어느 정도 쿠킹해서 기술 이전하고 돈을 버는 사업 구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기술 이전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금년 1분기에도 85억 원 적자였는데 21년과 20년에 거진 300억 원씩 적자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그 정도 적자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구주주 청약을 했었는데요. 총 700만 주를 모집을 했고 전량 구주주에게만 배정을 했던 유상증자였습니다. 구주주 청약에서는 약 535만 주가 신청이 되었고요. 그래서 청약률은 76.4%였습니다. 실권 수량이 약 165만 주였는데요. 유틸렉스는 유상증자 가격이 7,370원입니다. 오늘 주가는 8,480원이었는데요. 현 주가와 유증 가격의 갭이 15%입니다. 개인적으로 실권주 청약 당시 주가와 유증 가격의 갭이 30%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청약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청약하기에는 갭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틸렉스는 이번 구주주 청약 결과 약 165만 주 실권주가 나왔는데요. 일반 공모로 청약하는 규모는 약 121억 원이 되었고요.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한 이와 전기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실권 규모라고 보입니다. 유틸렉스 일반 공모는 내일과 모레 신한금융투자에서 청약을 할 수 있고요. 환불일은 이번 주 금요일인 8일이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는 7월 21일에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무상증자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트렌드죠. 한 주당 0.5주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10주를 보유한다면 5주를 무상증자로 배정받게 되는데요. 무상증자 기준일은 7월 13일입니다. 3일 전에 보유를 해야 되니까 7월 11일 월요일까지는 유틸렉스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무상증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권리락으로 주가가 하향 조정될 텐데요. 0.5주가 배정되기 때문에 주가는 3분의 1 정도 하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틸렉스 청약하셔서 실권주 배정받으신다면 그 주식도 당연히 무상증자 참여가 됩니다. 무상증자 신주는 7월 29일에 상장을 하고요. 유상증자 신주가 21일 상장이니까요. 약 일주일 늦게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하는 일정입니다. 주가 한번 보았는데요. 주봉 차트입니다. 하락이 멈추고 있질 않죠. 작년 4월 주가가 35,000원 정도였는데요. 현재 주가는 76%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차트를 보니까 청약하기가 조금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유틸렉스가 청약하는 시기에 일반 공모주는 영창케미칼과 HPSP가 있습니다. 영창케미칼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도 HPSP는 저는 확실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렉스를 청약하게 되면 HPSP를 청약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일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틸렉스 실권주 청약도 패스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실권주 청약이 시작된 이화전기가 상한가에 갔죠. 오늘 상한가로 유증 가격과 현주가 갭이 30% 이상 벌어졌습니다만 실권주 청약 기간에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주최 측이 의도한 결과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화전기와 유틸렉스 모두 이번 실권주 청약은 패스를 하고요. 영창케미칼과 HPSP를 청약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모주 시장도 극도로 불안정하니까요. 잘 판단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뵐게요. 더위 조심하세요. 여름이 왔어요. 더위 조심하세요.